네, 2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동시 호가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사실 코스피 시장도 삼성전자가 오른 것을 제외한다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0.3%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973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3%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하락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시 넘어서면서 매수 규모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만 기관이 1,152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큽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0.75%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547.25포인트. 자, 550선을 빠르게 돌파하던 코스닥 시장이 다시금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거의 고가였고요. 종가로 갈수록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0.7%까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8억 매도로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함께 매도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자, 전반적인 대형주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4%대 상승률, 반면에 현대차가 2.4% 약세고요.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 삼성 SGS까지 약세를 기록하고요. 현대모비스가 1.7%,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기록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분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1.8% 떨어지고요. 다음 카카오가 0.2%대 조정입니다. 동서가 0.85%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G오쇼핑, GS홈쇼핑은 상승세지만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이 약세입니다. 컴투스가 4% 이상 떨어지고요. SK브로드밴드도 2.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한 5, 6일 가까이 박스권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키웠습니다. 월화 또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135만 원대까지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좀 길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 터치한 이후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19만 원 이후부터는 주가가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동안 9.8%가 상승했던 삼성전자인데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삼성 SDS 지배구조 개편에 좀 정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장 이후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8만 원 공모가 이후로 42만 9,500원까지 올랐던 삼성 SDS가 차익이 계속해서 실현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3.59%까지 떨어지면서 32만 2천 원, 장중한 때 32만 7천 원으로 공모 이후로 가장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움직임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신저가 다시 경신하네요. 5% 넘게 떨어지고요. 41,650원대 기록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이란 큰 틀 안에서 조금 벗어난 종목들의 하락폭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세가 큽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함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 종목 대부분 외국인, 기관 번갈아 가면서 오늘 매도를 큰 폭으로 키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지난 밤에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항공주는 또 웃음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고요. 대한항공이 5.4%대 급등, 아시아나항공은 3.4%까지 오르면서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주로 이 항공주들이 최근에 날개 없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승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닉스 같은 종목들 좋습니다. 제습기 올해 시장을 바닥권으로 보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많이 보였던 위닉스인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제습 시장의 바닥권이 지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점쳐진다라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450원대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3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그리고 항공업종주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제일모직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죠. 제일모직 공모청약에 대한 쪽으로 물량이 많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부담을 좀 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와우넷 기훈신 파트너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감 중계에 함께한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그리고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아니면 거의 더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예상 체결지수 예상하시나요? 네, 금일 코스피는 14시 57분 현재 197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35% 정도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별한 상승의 이유도 없고 지난주에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쉬어가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가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다가 전기가스 업종도 상승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사실은 전기전자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한다면 상승하는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과 운수장비 업종, 증권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이 260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무려 540 종목이 넘어갈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 표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조금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조금 많이 하락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모직 일반 공모청약이라든가 일본의 조기 총선이라든가 미국의 FOMC 등 대내적인 어떤 이벤트가 앞둔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사실은 견조하게 흘러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오늘 하락, 큰 전체적으로는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한다지만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의 하락폭은 훨씬 더 큽니다. 0.8%대까지 하락세를 좀 키워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옵니까? 네,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545.9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그 장 50분대 50분까지의 그 가격보다도 지금 동시효과 때는 조금 더 밀리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적인 낙폭이 계속 나와주면서 장중한테 550포인트까지는 지금 지키지 않을까라는 550포인트는 지키지 않을까라는 판단했지만 기관 쪽에서의 매도 그리고 장후반 가서 외국인 쪽의 매도도 커지면서 낙폭은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도 기관 쪽에서 특히 보험, 투신 그리고 기타금, 연기금 쪽에서 지난주 중반부터 계속 매도세를 유지해주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10개 종목 안에서 동서 그리고 CJ 홈쇼핑, GS 홈쇼핑 관련 GS 홈쇼핑 외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그 코스닥 지수의 하락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지수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약세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상황 종가 확인한 이후에 특징 종목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장은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코스닥은 550선 안착에 다시금 실패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나마 견조하게 마무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 1970선에 걸터 앉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종가로 마무리를 하네요. 0.87%까지 떨어진 546선, 코스피 지수는 1970선에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가보죠. 네, 금일 코스피가 1970포인트에 겨우 턱걸이하는 모습입니다. 금일 최저지수가 1968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코스피도
오늘 최저점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오늘은 특별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특별하게 수급에 대한 움직임도 없었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연일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업종군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주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도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항공주들이 연일 날개를 펼치고 달아나고 있는 반면에 국제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군들도 또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점점 회복세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부동산 경기가 눈에 확 띄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년도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에 단행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신규 수주에 대한 부정적 전망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중공업과의 합병 불발에 따른 이슈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하공 플랜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70%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산유국들의 움츠렸던 설비 투자가 결국 삼성 엔지니어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5% 이상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물론 항공주만큼의 강한 강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12월 들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군이 있다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전기전자 업종은 12월에는 항상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게 이번에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자동차 업종들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형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악재에 따른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은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오늘도 자동차 업종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게 있다면 두산그룹주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조선 경기와 더불어서 건설 경기 영향에 따라서 그룹의 현금 창출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려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그룹은 사실은 크게 현금이라든가 유동성이 많은 기업은 아니었었거든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수인데 그에 따라서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이슈도 많고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 두산엔진을 중심으로 두산그룹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금일 코리아스키트가 가격치 한 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물론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금일 가격치 한 폭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LG U+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약 2,1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고 그에 따라서 상승 동력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금일 상승의 이유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H엔터테인먼트가 다시 8만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대주주 지분율 확대와 더불어서 자회사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긍정적 전망이 유지된다는 증권사 의견이 나타나면서 금일 8만을 넘어가면서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일성신약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외국계 투자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이 회사 지분을 5.27% 보유했다라는 공시를 낸 이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비스타가 오랜만에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최저가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 국제를 통해서 역직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는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걸 사이트에 판매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사게 만드는 걸 갖다가 역직구 사이트.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KTNG가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만 기대 이상의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락이 멈췄다라는 점. 반대로 CJ 대한통운은 12월 이후에 연일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많이 출회되면서 오늘도 3% 이상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중국에서는 호재가 그야말로 만발했습니다.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7% 하락한 17,813엔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진행된 엔달러 환율 하락이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전날
120.7엔에서 장중 120.2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업종이 2%가량 하락하는 등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3% 하락한 3,01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폭이 대체로 큰 하루였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경까지만 해도 오늘부터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정책 기대감으로 전일 거래 대비 2%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후반 들어서며 동회의에서의 내년도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호재로 장중에 한때 작용했던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듬해 중국의 경제정책을 방향을 결정짓는 회의로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IT 및 에너지 업종이 2%가량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가 3,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참 아시아 증시 오를 때 함께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좀 하락세를 보여준 가운데 역시 아까 방금 아시아 증시 얘기했듯이 그런 중국의 국적에 상장된 그런 기업들만 대부분 거의 다 상한가까지 직하는 모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역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 무역 지표를 보더라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정책을 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국 원양자원, 차이나 그레이트, 왈리, 그리고 차이나 하오란, 또 웨이포트 같은 이런 국적이 중국인 기업들은 전부 다 상한가를 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 상한가로 지켜야 하는 모습은 안 보여줬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커지면서 전부 다 상한가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까지도 인하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 백신주가 오늘 좀 상승 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일바이오 그리고 이글벳, 파루 같은 관련주들이 이런 구제역 확산 우려감이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시장 대비해서 보여준 모습 시장에서 보여주었는데 충북 진천에서 구제 의심되는 돼지가 한 70마리 정도 이게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장 초반보다는 오전보다는 상승폭은 제한됐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개별 특징 종목으로 본다면 메디포스트가 4.02%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치료 업체의 지분 취득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4.02% 장 초반에부터 상승세를 지킨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코나이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나흘째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는데 역시 해외에 대한 수출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 이 부분이 증권회사에 좀 부각되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 나타내 주었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인 그런 NFC 결제 시스템 그리고 보안 서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확보는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7.17% 가장 좀 시장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역시 수익성 개선 전망이 좀 나와주면서 인터플렉스도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내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좀 회복세가 일어날 거라는 전망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본격적인 이익 회복이 어떻게 보면 올해 4분기 이후부터 나타난다. 이런 평가가 인터플렉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됐는데요.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죠. 이트레이드증권 해외선물팀 박성진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1110원대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 나타냈습니까? 예, 전일 국제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뉴욕시장 개장 전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은
2015년 중반 이후를 예상한다고 발언한 이후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는 미국 달러가 약세로 최근 저점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주 목요일 예정된 미국 FOMC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어서 어제의 그 미국 달러의 약세는 조정 흐름으로 보는 견해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로화는 전일 유로존 국채 매입이 유로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유럽 중앙은행의 노보트니 정책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뉴욕 시장 개장 이후에는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유로화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엔화도 전일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14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약 3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의 추가적인 상승을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통화로 분류되는 그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는 어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되면서 반등 시도는 있었는데 유가가 너무 급락하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하였고 지금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전일 미국 달러의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1112원 50전에 갭 하락하면서 출발하였고 현재 전일 대비 9원 90전 하락한 110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 그 국제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현재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달러가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달러원 환율도 일부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선물 박성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좀 만나볼 차례입니다. 수급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1,190억 샀고요. 기관이 비슷한 수준으로 파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의 포커스가 됐었나요? 네, 코스피가 어제와는 수급 동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철강금속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을 제외한다면 전 업종을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 큰 폭의 매도세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에 880억의 자금을 집중을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건데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520억 이상, 기관도 525억 정도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의 포커스를 삼성전자에 맞춰놓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연기금이 43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로 하여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대한항공과 SK하이닉스,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세를 유지하는 모습인데 오늘 다들 좋았던 종목군입니다.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군 중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현대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25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현대차의 매도를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포스코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온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한진칼, KTNG 순으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삼성물산과 LG화학, 삼성 SDS, SK텔레콤, 기아차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수급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 시장이 끝났고요. 이번엔 선물 시장 마감 상황 해볼 텐데요. 와은의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 시장이 0.3%대 약세로 장을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었나요? 네, 금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75포인트 하락한 253.10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에 좀 영향권으로 인해서 아침 시초가의 개파락을 출발한 이후에 장중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들의 뚜렷한 수급의 기조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세는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횡보세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고 있는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에 따라서 방향성을 주는 부분, 방향성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감이 높은 그런 주간의 흐름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54포인트와 253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는 이 박스권 구조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54포인트가 열렸을 경우에는 257포인트, 그다음에 253포인트가 이탈했을 경우에는 251포인트 정도까지 밴드가 좀 확장될 수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고, 내일 당장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명확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밴드폭을 상향 돌파한지 하향 돌파한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다. 즉 지금은 중립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닥 수급 특징 주도 확인해 볼 차례죠. 오늘 어떤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나요? 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리고 IT, 하드웨어,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을 좀 많이 산 모습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종 그리고 IT 부품주들을 주로 매수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특징을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그 코스닥 종목은 바로 국제 엘렉트릭입니다. 어제 자진 상패를 좀 결정했는데 오늘 순매수 지금 1위 종목으로 국제 엘렉트릭이 지금 1위를 기록했고요. 2위는 GS 홈쇼핑, 그리고 3위는 인터플렉스, 4위는 메디톡스, 5위는 이오테크닉스가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마크로젠, 파트론, 웹젠, 서울반도체 순으로 매도 부분을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아까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코나이를 가장 많이 샀고요. 역시 코나이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오늘 50일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2위는 파트론, 3위는 리온쿠첸, 4위는 파라다이스, 5위는 로만손이 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GS 홈쇼핑, 웹젠, 그리고 게임빌, 컴투스,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반등이 좀 나와줘야 할 자리에서 시장이 좀 쉬어갑니다. 중국 증시가 3,000을 넘는 시점에서 조금 더 괴리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몰려있죠. 일단 내일부터 제일모직 공모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수급이 여러 가지 기관 쪽에서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코스피가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모직 공모 청약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조기 총선, 미국의 FOMC 회의 등 대내외 이벤트,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벤트 끝난 이후에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만약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반등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11월 이후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유로존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홍콩 시장에 비교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진한 모습에 대해서 연말까지 강한 랠리가 나타나기보다는 키 맞추기 장세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비라든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배당이라든가 지배구주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식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소 빠졌습니다. 550선 굉장히 중요한 코스닥 자리인데요. 오늘 이탈했는데 앞으로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지수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전에 그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대형주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금통회 금리 결정까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땐 대형주보다 그 이벤트가 어느 정도 피해가는 그 중소형주도 코스닥 시장이 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흐름이 어제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의 동반 매도가 나와주면서 55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특별하게 이벤트가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 무너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에 다시 한번 좌지우지되는 게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부품주와 또 모바일 게임주들이 빠졌는데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을 계속 선호하는 걸 보면은 당연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변별력 있게 종목들을 사는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부분이 좀 지나가고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이어진다면 코스닥 증시는 코스피보다는 더 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유념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의성 팀장,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